배구의 묘미는 상대의 브로커와 수비수를 속여 허점과 빈 공간을 노려 득점에 연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상대의 강력한 공을 우리 팀 선수끼리 똘똘 뭉쳐 맞고 3번의 접촉으로 인해서 상대의 공격, 네트에 넘기는 것이 우리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구의 묘미는 강력한 공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서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배구의 묘미를 팀 동료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배구의 현장으로 가실까요? 배구는 양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쳐서 상대팀의 코트에 떨어지게 하는 구기 경기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생활체육으로 적합한 스포츠다. 배구의 복장은 간단한 트레이닝복으로 준비하고 발목 부상 방지를 위해 생고무 재질의 밑창을 댄 전용 배구화를 신도록 한다. 특히 배구의 여러 기술과 점프는 무릎과 팔관절의 부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상해를 방지하는 무릎 보호대와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공은 머리 높이에서 떨어뜨려 허리 정도까지 튀어오르면 정상이다. 그럼 배구의 기본 자세부터 알아보자. 기본 자세는 다음 동작으로 재빨리 옮기기 위한 준비 자세로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 20cm 정도 넓게 벌린 다음 한쪽 발은 약간 앞으로 내딛는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낮추며 양어깨에 힘을 뺀다. 서브는 배구의 첫 시작입니다. 또한 서브는 강력한 서브와 변화있는 공격, 변화있는 목적타, 이것이 또한 서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브는 가장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브 전략. 첫째, 리시브가 가장 약한 사람을 목표로 한다. 둘째, 상대팀 세터를 목표로 세터가 나오는 코스로 때려 컨비네이션을 방해한다. 셋째, 상대의 주공격수나 속공수를 목표로 서브한다. 넷째, 방금 교체에 들어온 선수를 공략해 심리적으로 불안과 실수를 유발케 한다. 언더핸드 서브. 왼손을 앞으로 뻗어 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 어깨를 축으로 하여 손목으로 볼의 밑부분을 떠올리는 기분으로 스윙한다. 이때 몸은 네트를 정면으로 향하게 하고 무릎과 허리는 약간 앞으로 굽혀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플로우트 서브. 팔꿈치를 완전히 위로 뻗어 올려 손목의 스냅은 걸지 말고 손목의 딱딱한 부분으로 볼의 중심을 밀어주듯 때려준다. 양발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벌리고 무릎은 약간 앞으로 굽혀준다. 네트를 향해 정면으로 서서 손목의 스냅 없이 볼 중심부를 밀어주듯 스윙에 때린다. 오버핸드 서브. 볼을 약간 높이 올려 오른손을 뒤로 해 크게 백스윙하고 큰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휘두른다. 볼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손목의 스냅을 사용하여 볼을 감는 것처럼 때려주도록 하자. 스파이크 서브. 뛰어난 점프력과 상체의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기술로 엔드라인 후방에서 점프하여 몸 전체로 스윙하는 기분으로 구사한다. 스윙할 땐 상체를 많이 젖혀 최대한 팔에 힘을 실어준다. 스파이크 서브는 강한 회전과 빠른 속도로 상대 수비 진영을 긴장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서브를 연습할 때는 먼저 서브의 종류에 따라 바른 자세를 익히고 공을 띄어올리는 토스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연습한다. 정확한 패스가 다양한 공격을 만듭니다. 상대의 서브나 상대의 공격을 받아 우리 편에게 패스하는 것이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둬야 됩니다.
언더핸드 패스. 낮게 떨어지는 공을 처리하기 위한 동작으로 무릎과 허리를 굽혀 자세를 충분히 낮춰 준비 자세를 취한다. 볼을 받는 위치는 손목에서 팔꿈치 쪽 약 5에서 10cm이며 이때 팔꿈치는 굽혀서는 안 된다. 주의할 점은 팔과 손으로만 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발을 넓혀 무릎의 탄력과 팔의 스윙을 이용해 몸 전체로 볼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원하는 방향에 볼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자. 오버핸드 패스. 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두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벌리고 한쪽 발을 조금 앞으로 내디딘 후 약간 구부려준다. 볼을 자기 정면에서 받도록 하고 손바닥에 볼이 닿지 않고 손가락으로 쳐올려야 한다. 장윤창의 즐거운 배구 교실. 패스에 능숙한 사람과 초보자가 한 조를 이루어 능숙한 사람이 볼을 여러 방향으로 보내주도록 한다. 정확하고 다양한 패스의 연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첫째, 좌우로 이동하면서 여러 각도로 날아오는 볼을 언더핸드와 오버핸드로 패스를 익힌다. 둘째, 앞뒤로 이동하면서 패스 연습을 한다. 점점 가까워지는 패스를 앞으로 가면서 받아내고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백스텝으로 볼을 정확히 받아 패스한다. 셋째, 앞에 두 방법을 섞어 어느 위치에서든 정확히 한 곳으로 볼을 보낼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도록 한다. 배구의 꽃은 스파이크죠. 그 강력한 스파이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그 정확한 토스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스파이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확한 토스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는 공격자가 스파이크하기 좋게 볼을 네트 위로 올려주는 것으로 득점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오픈 토스는 공격수가 높은 타점에서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공을 충분히 높게 토스해준다. 오픈 토스는 가장 기본적인 토스법으로 공격수가 최상의 위치에서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공은 충분히 높고 정확하게 토스해야 한다. 이때 네트에 너무 가까이 토스하게 되면 블로킹에 걸릴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A퀵 토스. 네트 위에 볼을 살짝 올려놓듯이 하는 토스로 몸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의 스냅만을 이용해 공격수의 팔을 향하여 토스하도록 한다. 세터와 공격수가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B퀵 토스는 세터와 공격수와의 거리가 1, 2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하는 평행 토스법이다. C퀵 토스는 공격수의 위치는 오픈 공격과 같지만 토스를 낮고 빠르게 사이드라인까지 충분히 밀어주어 상대방의 블로킹이 미처 따라오기 전에 스파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토스다. 스파이크는 토스를 받아 상대 진영에 내리치는 최상의 득점 방법입니다. 스파이크는 토스된 공을 받아 네트 가까이에 높이 뜬 볼을 점프하여 전신의 힘으로 상대편 코트에 내리치는 공격 방법이다. 오픈 스파이크는 네트에 평행하게 천천히 날아오는 볼을 강한 파워로 때리는 기술이다. 먼저 도움 닫기로 점프를 충분히 해야 하고 안쪽으로 몸을 조금 비틀어 점프하도록 한다. 서너 걸음 뒤에서 도움 닫기를 시작하도록 해준다. 장윤창의 즐거운 배구 교실. 자, 스파이크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을 때리는 방법이라든지 손의 각도, 손의 공과 손바닥에 맞는 각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내 스스로 공격 개인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때리는 손의 각도는 역시 팔꿈치가 하늘을 향해서 있어야만이 가장 높은 타점에서 공을 히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에 히팅하는 장소는 역시 내 이마에서 30cm, 또 앞에 30cm 의외 부분에서 공을 때려야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팔꿈치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팔꿈치가 하늘을 향해서 내 앞에 있는 공을 때렸을 때 가장 강력한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공과 손바닥, 손에 히팅하는 순간은 손목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가장 강력하게 순간적인 히팅에 의해서 공을 때리는 겁니다. 자, 공과 손바닥이 맞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 맞는 순간에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공을 감게 됩니다. 손목의 힘과 우리가 말하는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가 낭창 감기듯이 손 모양이 공을 맞는 순간에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강력한 그런 스파이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힘이 빠져야 강한 공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력한 공을 스파이크를 하고자 할 때는 역시 내 몸은 반대로 그만큼 힘이 빠져야 강한 공을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A-퀵 스파이크는 약 1m 전방에서 빠르게 공격하는 기술로 상대방의 블로킹과 수비 진영이 갖춰지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볼의 운영이 요구된다. B-퀵 스파이크는 세터와 공격수와의 거리가 1, 2m 사이에 있을 때 시도하는 공격법으로 세터가 토스해준 공을 강하게 내리쳐 득점으로 연결시킨다. C-퀵 스파이크는 토스를 낮고 빠르게 사이드라인까지 충분히 밀어주어 상대방의 블로킹이 미처 따라오기 전에 스파이크하는 공격법이다. 배구는 역시 강력한 스파이크가 있습니다만은 그 스파이크를 차단하는 브라킹의 매력은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격수보다도 더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브라킹의 그 요령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브라킹의 요령은 상대의 토스, 세타의 놀림에, 세타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의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공격수의 눈과 공격수의 손 모양, 이 스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로킹은 상대편의 공격을 네트 위에서 막아내는 수비인 동시에 바로 역공으로 이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수비 기술이다. 팔꿈치를 귀엽게 두고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허리를 펴면서 점프하고 최고점에서 상대 공격수의 스파이크 코스로 한 손이나 양손을 내민다. 블로킹 연습은 양손을 이용해 손목으로 볼을 감싸듯 쳐내고 블록아웃을 방지한다. 이때 손은 네트를 살짝 넘어선다는 느낌으로 한다. 레시브는 상대편의 공격으로 넘어온 볼을 받아내는 기술로 패스와 동일한 표현이며 공격의 시작이다. 앞쪽으로 오는 공을 받는 방법은 언더핸드 패스 기술로 자세를 낮추고 두 팔을 편 채로 스윙해 공격을 받아내 그대로 패스로 연결시킨다. 옆으로 오는 공 역시 자세는 동일하다. 두 손 리시브가 어려울 경우는 한 손으로 공을 받아낸다. 공을 받는 위치는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가 좋다. 장인창의 즐거운 배구 교실. 백토스는 상대의 브라킹을 속이기 위한 그 중요한 기술의 하나입니다. 자, 백 A, 백 B, 백 C, 앞에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하는 동작 A와 B와 C, 오픈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동작입니다. 그와 같이 백토스는 순간적인 동작, 순간적인 상대편의 브라킹을 따돌리기 위한 그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토스는 정확성과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는 배구 경기에서 쉽지 않은 기술 중에 하나다. 공중을 바라보며 뒤쪽으로 볼을 토스하기 때문에 평소 볼에 대한 감각은 물론 백토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상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볼의 각도와 강약을 조절해 정확한 공격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백토스는 2인 1조를 이루어 연습하고 백토스로 올려준 볼을 공격수가 정확하게 스파이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토스를 구사할 수 있게 연습하도록 한다.
배구를 배우게 한 목적은 역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죠. 지금까지는 개별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코트 안에서 직접 뛰면서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인제 배구는 매 서비스마다 자리가 변경되지만 생활체육인 9인제 배구는 처음 위치가 경기 종료 시점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므로 각자의 능력에 따른 자리 배치가 중요하다. 네트 가장 앞쪽 열인 전위 3명은 주로 점프력과 블로킹 능력이 좋은 선수가 배치되며 보통 네트의 양 끝인 왼쪽과 오른쪽은 상대의 공격에 대비해 블로킹에 강한 기량의 선수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전위의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토수를 주로 하는 선수를 배치해 능률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게 한다. 가운데 열인 중위는 주로 공격수들을 배치하고 후방에는 후위 3명의 수비수들을 포진시킨다. 기본적인 포지션을 숙지했으니 이제부터는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과 수비는 역시 정확하고 빠른 테크닉이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배구의 가장 큰 묘미라 할 수 있는 스파이크를 배워보자. 스파이크는 최대한 높이 점프해 강한 스윙으로 볼을 때리는 방법으로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응용 공격엔 3단 공격법이 있다. 3단 공격은 가장 기본적인 공격 형태로 상대편에서 넘어온 공을 패스, 토스, 스파이크로 연결하는 공격 3단계 전법을 말한다. 페인트 공격은 속임수전법으로 이미 상대편 수비수가 자리를 잡아 공격에 저지당할 것이 확실할 때나 토스가 좋지 않아 스파이크가 어려울 때 쓰인다. 시간차 공격은 먼저 한 선수가 점프하여 공격 동작을 취해 블로킹을 따돌린 후 연이어 주 공격수가 공격하는 방법이다. 백어택은 후위에 있는 선수가 공격 라인 뒤에서 스파이크하는 것으로 높은 점프와 강한 자신감이 중요하다. 연타는 이름처럼 최대 힘으로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블록이나 수비수의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공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한다. 서브의 수비는 서브로 넘어오는 공을 후위에서 팀원들이 수비 작전을 하며 상황에 따라 세터를 배치하는 수비 형태다. 스파이크의 수비는 블로킹을 시도하고 공격선과 그 외 지역을 사전에 완전 봉쇄하기 위해 대처하는 수비 형태다. 페인트 수비는 상대방의 페인트 시스템을 잘 분석해 적시에 신속한 동작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어하는 수비법이다. 상대방의 페인트를 예측하고 방어해야 하므로 순간적인 판단력과 정확한 수비가 요구된다. 구인제 배구 경기 시합의 세트수는 3세트이며 2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승자가 된다. 21점을 선취하면 한 세트를 이기며 양 팀이 각각 20점씩을 얻어 동점일 경우 계속해서 2점을 먼저 딴 팀이 그 세트를 승리한다. 9인제 배구는 6인제 배구와 달리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며 처음 정해진 위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 세트 간 타임아웃은 2분씩이며 선수 교체 시 타임아웃은 시간을 주지 않고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재빨리 행해져야 한다. 볼은 손꼽만이 아니라 전신 어느 곳에 접촉해도 반칙이 되지 않지만 드리블 반칙은 적용된다. 시원한 강스파이크가 배구의 묘미지만 최선을 다해 팀워크와 개인 기술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구의 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항상 연습하시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배구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